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전국에서 주목받는 무소속 15명 이 정도를 추려서 자, 무소속 중에서 당선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뭐 이런 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벌써 그런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했고요. 또다시 여론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현지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무소속 주목되는 무소속 후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15명 중에 한 10명 정도를 조금 더 압축을 했는데 15명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서울 동대문 을이었습니다. 민병두 무소속 의원. 이제 민주당 의원에서 컷오프 되는 바람에 무소속으로 가서 출마를 했죠. 근데 3월 28일, 29일 입소스라는 데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가 31.3, 미래통합당의 이해훈 후보가 28.3, 민병두 후보가 24.8 이렇게 보였고요. 이거는요, 이 셋 다 사실은 전부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될지 명확하게 판가름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비슷한 시기 3월 29 하루 차이죠. 3월 29, 30 이렇게 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것도 보면 장경태 35.7, 이해훈 32.2, 여기에 민병두 17.7. 이래서 여기는 민병두 후보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로 나와 있지만, 글쎄요, 뭐 입소스와 한국리서치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믿느냐, 저보고 만약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리서치를 더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대로라면 민병두 의원이 이번에 낙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첫 번째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서울에 금천이 있었는데 이걸 꼽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대략 뭐 판가름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3월 30일 날 조사한 걸 보니까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이 13.5%, 뭐 이 정도 가지고서 역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최기상 전 부장판사죠, 36.5, 미래통합당의 강성만 후보 27.9. 그래서 여기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관악갑에는 이제 민주당의 유기홍, 통합당의 김대호, 무소속의 김성식 현역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여론조사한 것이 없더군요. 아마 여기도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2파전 양상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김성식 의원이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 좀 희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당선 가능성이 또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인천, 동구, 미추홀, 을. 여기에 무소속 윤상현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돼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여기에 한국리서치가 3월 13, 14일 조사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남영희 후보,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이 사람이 32.4, 통합당의 안상수 12.0, 무소속 윤상현 28.9 해서 남영희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경합 중이고, 그 다음에 3월 15일, 16일 이틀 뒤죠. 아이소프트뱅크라는 데가 조사한 것을 보면 남영희 30.5, 윤상현 29.8 해서 이건 더 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수 21.5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여기도 남영희 윤상현 간 경합하는 그런 분위기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하남시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민주당의 최종현, 통합당의 이창근, 무소속의 이현재 의원, 이 사람은 미래통합당 의원인데 탈당해서 출마한 곳인데 여기도 아직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여기도 이현재 의원과 민주당의 최종윤 후보, 이 두 사람 간의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현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없어서 아직 뚜렷하게 우열을 좀 가리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뜨거운 곳이 대구 수성을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나온 데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피플 네트워크스를 처음 들어보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3월 31일 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25.8,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27.8, 홍준표 후보가 35.2,
그래서 여기대로라면 상당히 7%포인트 이상 앞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런 결과였는데, 보세요. 이게 31일인데 3월 29일과 30일 이틀 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에이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때는 이인선 후보가 34.4, 홍준표 후보가 35.5에서 1.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글쎄요, 한 이틀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7%포인트 이상 이렇게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의문을 드는데, 현지 분위기는 아직도 팽팽하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게 현지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만 하나 좀 그런 부분은 피플네트웍스라는 데가, 제가 여론조사, 요새 저는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에서 뭘 하느냐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신뢰도 측면에서 조금 우세하고, 뭐 그 중에 뭐 몇 가지가 또 조금 낮고 뭐 이런데, 피플네트웍스라는 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에이스 리서치, 여기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더군요. 영남일보하고도 하고, 매일신문하고도 하고, 뭐 이제 대구 방송하고도 하고 뭐 이런 데인데, 피플네트웍스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는 피플네트웍스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 이제 오차범위 거의 한계점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서갑에, 여기 소셜 데이터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4월 1일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의 권태콩 후보가 26.5, 통합당의 홍석준 후보가 42.3, 무소속의 곽대훈 후보가 16.0,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기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북구갑 한국리서치인데요. 여기가 3월 31일, 4월 1일 이렇게 이틀간 조사했는데, 민주당의 조섭 후보가 42.8, 무소속의 김경진 현역 의원이죠. 38.6. 그러면 이것은 초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박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원 강릉, 여기도 입소스가 조사한 건데 3월 28일과 29일 조사한 겁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30.7, 통합당의 홍윤식 후보가 13.3,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가 26.1.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권성동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면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권성동 후보를 컷오프하고 홍윤식 씨라는 사람을 미래통합당에 공천함으로써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둘 간의 단일화 이제 뭐 거의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죠. 뭐 그렇다고 뭐 단일화 못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오늘 이후로 단일화가 되면 이제 투표소 앞에 누구누구는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니까 뭐 그것도 효과야 대단하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단일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한 열흘 전 정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권성동 후보가 1위였는데 지금은 근소한 표 차이나마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군산, 이 지역도 한국리서치가 3월 31일 날 조사한 건데, 민주당의 신영대 후보가 48.4,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42.4, 6%포인트 차이. 김관영 후보가 현역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니까 이것도 뭐 오차범위 내니까 마지막까지 무소속이 선전하고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 임실 순창, 이 지역인데 여기도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여기도 3월 말에 조사했는데 민주당의 이강래 후보가 42.9, 무소속의 이용호 후보가 45.2, 그래서 이용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곳으로, 아마 이강래 후보는 이제 과거에 여기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국회의원을 한번 떨어지고 나서 쉬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도로공사 사장을 했었죠. 이런 아마 공백이 지금 이렇게 무소속 이용호 현역 의원이지만 현역 의원한테 지금 밀리는 양상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뭐 이거야 오차범위 내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여기도 한국리서치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했는데 민주당의 소병철 씨가 35.2, 무소속의 노관규 후보가 41.1, 그래서 제법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큰 차이로 노관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여기서 순천시장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그거는 뭐 워낙 그 지역에서 그동안에 예산 집행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항 남울릉을 지난번 15군데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소셜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민주당의 허대만 후보가 27.8, 통합당의 김병우 후보가 44.2, 무소속의 박승호 후보가 13.7. 박승호 후보를 제가 왜 주목을 했었냐면, 여기도 포항시장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13.7 해서 여기는 뭐 대략 이제 판세가 좀 정리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동 예천, 여긴 경북리서치라는 곳에서, 즉 경북리서치도 우리가 처음 들어봅니다. 3월 31일에 조사한 건데, 민주당의 이삼걸 후보가 12.1, 통합당의 김형동 후보가 31.6, 그 다음에 무소속의, 원래는 제가 권오을 전 의원을 유력 이렇게 꼽았던 건데, 권오을 전 의원이 8.6, 아마 여기도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권택기 전 의원도 또 무소속 후보로, 이거 다 안동권 씨 집안들인데, 여기가 28.5%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오히려 통합당의 김형동 후보하고 무소속의 권택기 후보 둘 사이에 싸움이 되겠다. 그런데 안동권 씨 집안에서 이제 권오을 후보하고 권택기 후보 단일화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인데, 여하튼 후보 투표용지 인쇄할 때까지는 지금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도 만약에 안동권 씨 집안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무소속의 권택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소속의 김태호 후보가 나온대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여기는 한국리서치라는 곳에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건데, 민주당의 서필상 후보가 16.6,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강석진 후보, 여기가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 36.5,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29.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무소속 김태호 후보와 강석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과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15군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중에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5군데 정도는 이제 거의 버려도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 주목되는 곳 10군데, 주목되는 무소속 후보 10명인데, 동대문을의 민병두, 그 다음에 인천 동미추홀을, 여기에 윤상현, 수성을의 홍준표, 광주 북구갑의 김경진, 강원 강릉의 권성동, 그 다음에 군산의 김관영, 남원인 임실 순창의 이용호, 그 다음에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의 노관규, 그 다음에 안동 예천의 권택기, 그 다음에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김태호, 요렇게 10명 정도가 제가 이제 무소속 중에 당선이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소속 후보 중에는 이런 데에 좀 잡히지 않는 다크호스가 반드시 있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누구일까? 그거는 아직 여론조사 같은 데서 제대로도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4월 15일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